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 정약용의 인생 명언. 요즘 이런 생각 문득 들지 않습니까? 이제 뭘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늙은 거 아니야. 뭔가 배우고 싶어도 도전하고 싶어도 손이 먼저 멈춥니다. 지금 나이에 뭘, 그 한마디가 마음을 가장 먼저 꺾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떨어진 체력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그 순간입니다. 정약용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를 늙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왜 이것, 즉 도전을 절대 멈추지 않는지. 사람은 이상합니다. 정작 할 수 있을 때는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고, 막상 시간이 생기고 자유가 오면 이제는 늦었다며 움츠러듭니다. 주변의 시선도 한몫합니다. 그 나이에 굳이 편하게 쉬지 왜 또 시작해? 이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맞아, 나 같은 나이에 뭘.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 만든 착각일 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젊을 때보다 경험이 더 많고 판단이 더 정확하며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 오히려 도전을 가장 잘 해낼 나이입니다. 정약용이 60대에 남긴 업적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에게 늙는다는 것은 나이 먹음이 아니라 도전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도전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도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멈춰있던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끊겼던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작은 목표라도 이루면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 감각이 돌아옵니다. 나이가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춤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57세의 유배에서 돌아와 대부분의 대표 저서를 그 이후에 집필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쉬어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기에 더 깊게 할 수 있다. 지금의 당신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 것이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규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나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결국 이 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순간 다시 젊어집니다. 도전을 멈추는 순간 진짜 늙습니다.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움직이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불타는 열정이 아니라 딱 하나의 현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계단 몇 칸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리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 날까지 피로가 가시는데 이틀은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몸이 힘든데 도전을 하라고? 체력과 건강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도전의 첫 번째 벽입니다. 정약용도 같은 벽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유배 시절 기록에는 손떨림, 눈의 피로,
열병, 관절통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 아팠고 지쳤고 몸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픔을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몸이 버티는 날엔 더 쓰고 힘든 날엔 조금만 쓰고 절대 무리하진 않지만 도전 자체는 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벽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는 더 무겁습니다. 젊을 때는 안 되면 다시 하지 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의 실패는 시간, 돈, 체력, 주변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혹시 망하면, 노후 자금 날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정약용도 같은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그의 개혁안들은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고 주변인들은 줄줄이 죽거나 좌절했고 그는 역적의 동생이라는 조롱을 평생 들었습니다. 그에게 실패는 명예, 생계, 생존이 걸린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멈추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다. 세 번째 벽은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입니다. 나이 들어 도전하려 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몸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그 나이에 왜 그걸 지금 시작한다고? 편하게 쉬지. 뭘 또 해? 이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이 꽂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전하기 전에 남의 얼굴부터 살핍니다. 61세 최 씨는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한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며 멈췄습니다. 교수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애들이 뭐라고 할까? 정약용도 늘 이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역적의 동생, 귀양살이 죄인.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도 박수치지 않고 내가 포기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남의 시선 때문에 자기 삶을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장벽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도전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내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내가 가진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68세 정 씨는 유튜브 채널을 열고 싶었습니다. 평생 해온 목공 기술을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들을까? 이미 늦었어. 이제 젊은 사람들 시대지. 이 말 한마디가 몸보다 마음을 더 늙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 마음을 자폐, 즉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숨어 살아라. 너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끝났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실제로 끝나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도전을 가로막는 마지막 다섯 번째 벽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족의 무심한 반응. 이로부터 우리는 생각보다 큰 상처를 받습니다. 65세 윤 씨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수영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 그러자 배우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뭐 하려고요? 이제 그냥 쉬어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윤 씨의 입을 닫았고 그의 도전도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이 말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걱정이야말로 노년의 도전 앞에서는 가장 깊이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나 배우자의 말은 남의 말보다 훨씬 더 마음 깊은 곳에 꽂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그냥 편하게 지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왜 하세요? 그들은 염려로 말하지만 당사자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이제 그런 걸 할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 가족들은 그가 더 이상 글도 쓰지 않고 조용히 남은 생을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위험한 일이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소중하나 그 사랑이 나의 길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걱정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당신의 도전을 꺼뜨리는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의 기쁨과 성장도 오직 당신만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도전을 가로막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으려는 순간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벽을 넘을 용기는 생겼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마지막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정약용도 이 순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늦음이라는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내가 늦었다고 말하는 그 나이는 정말 늦은 나이이더냐? 아니면 늦었다고 스스로 믿어버린 나이이더냐? 이제 우리는 노년의 도전이 왜 가치 있고 왜 지금이 가장 적기인지 정약용의 눈으로 깊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화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 불면 첫 번째로 피어나는 꽃은 화려했지만 짧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게 피는 매화는 서리를 견디고 추위를 이기고 나서야 꽃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더 깊고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늦게 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이다. 현대 심리학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은 높아지고 삶의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힘이 강해지며 도전의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20대의 도전은 열정으로 하고 40대의 도전은 책임으로 하고 60대의 도전은 지혜로 합니다. 지혜로 하는 도전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한 도전은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결국 도달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늦게 피어나도 괜찮다. 오래 향기롭게 피어날 테니. 우리의 편견과 달리 나이 들수록 도전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리가 가진 경험들이 방향을 정확히 잡아줍니다. 젊을 때는 많이 해보면서 배우지만 노년에는 이미 해본 것들로 길을 찾습니다. 그 덕분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자산이 됩니다. 5060년간 얻게 된 신뢰, 인연, 평판. 이것은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자본입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압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안 맞고, 어디서 에너지가 나고, 어디서 소모되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아는 시기입니다. 넷째,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사라지니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젊음은 힘이 세지만 길을 잃기 쉽고 노년은 힘은 약하나 길을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노년의 도전은 더 단단합니다. 더 지속됩니다. 그리고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전의 가장 큰 선물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활력이라는 것을. 노년에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다시 든다.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겼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매일 붓을 든 이유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 글이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든 정치가 바뀌지 않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전은 성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몸을 깨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을 것입니다. 꽃은 열매 때문에 피는 것이 아니라 피는 순간이 아름답기 때문이니라. 당신의 새로운 도전도 그렇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전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의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왜 꼭 도전을 해야 합니까? 그냥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도전은 사치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힘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도전할 때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당신이 지금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뇌와 감정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늘 새로운 걸 배우며 자신을 살렸습니다. 의학, 농법, 건축, 경법 나이와 상관없이 또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다시 젊어진다.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도전이 뇌를 다시 연결하고 활성화시킵니다. 70세의 피아노를 배운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가락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우울감이 사라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피아노가 아니라 도전 그 자체가 뇌를 깨운 것입니다. 정약용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이 맞고 마음이 늙는 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도전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다시 열어줍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집니다. 도전은 이 벽을 무너뜨립니다. 62세 민 씨는 서예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말했습니다. 나는 취미를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취미 하나만 시작해도 동년배 친구가 생기고 함께 웃고 함께 배우는 동료가 생기며
몇 년 만에 나를 기다리는 약속이 생겨납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가장 외롭던 시절, 새로운 도전들이 새로운 인연을 데려다 준 경험을 했습니다. 도전은 의외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세 번째, 도전은 삶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채울 게 없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텅 빈 하루가 이어지곤 합니다. 68세 송 씨도 그랬습니다. TV, 점심, 낮잠, 다시 TV. 3개월 만에 삶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를 살린 건 단 하나, 탁구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탁구 수업이 있는 월수금은 그를 일으키고 준비시키고 기대하게 했습니다. 하루가 목적을 되찾았고 한 주가 구조를 찾았습니다. 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다시 리듬을 만들어줄게. 리듬이 생기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도전은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살려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감은 아주 빠르게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젊은 사람들만 활약하는 세상이지. 66세 한 씨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목공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한 달 뒤 작은 의자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 의자를 손주에게 건네는 순간 손주는 말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진짜 최고야. 그 한마디가 한 씨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도 유배 초반엔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고 가르치고 창조하는 순간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전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도전은 노년의 삶의 행복을 더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에 오래 머물면 마음이 늙는다. 정약용의 행복은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움직였던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행복은 쉬는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몰입하는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배우느라 시간이 빨리 지나갈 때, 작은 성취를 맛볼 때, 나 오늘 잘 살았다는 감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젊어지고 가장 살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멈춰 있는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맑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노년의 도전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도전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시작하려니 겁이 납니다. 커다란 목표를 세우면 며칠 못 가 포기해버립니다.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같은 벽을 만났습니다. 큰 꿈은 있었지만 몸은 약해졌고 환경은 열악했고 시간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한 걸음씩 내디우려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매주 쌓여 목민심 서경세유 표음신서 같은 방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정약용식 실천 루틴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루틴은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것 한 가지 시작하기입니다. 큰 목표는 사람을 무겁게 하고 작은 시도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사람들이 도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딱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루틴은 그 부담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가보지 않은 카페 가보기, 새로운 반찬 하나 만들어 보기, 모르는 단어 하나 외우기, 유튜브에서 요가 동작 하나 따라 해보기, 그동안 말 걸기 어려웠던 사람에게 인사하기.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69세 조 씨는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26가지 새로운 경험이 생겼고, 그중 3가지는 평생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설렘이 생겼습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작은 새로움이 큰 변화를 만든다. 큰 산도 작은 걸음으로 오르는 법이다. 매주 일요일 저녁, 다음 주에 도전할 작은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것을 작은 노트 하나에 기록하십시오. 3개월 뒤 그 노트를 펼치면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실패 일지를 쓰며 도전과 친해지기입니다. 정약용의 도전이 위대한 이유는 성공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감추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실패는 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사람만이 실패를 넘는다. 64세 박 씨는 그림을 배우며 좌절했습니다. 그의 스케치는 삐뚤고 색감은 어둡고 비율은 늘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실패를 기록해 보세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적어보세요. 박 씨는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자신의 약점이 명확해졌고 그 약점을 하나씩 수정하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고 기록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기록된 실패는 지혜가 되어 다시 너를 일으킨다. 세 번째 루틴은 정약용의 목표 설정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도전에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목표 설정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원칙 1. 결과 중심 목표는 버리고 과정 중심 목표를 세워라. 마라톤 완주하기라는 목표보단 일주일에 3번 걷기를 목표로 세우십시오. 원칙 2. 남이 평가하는 목표는 버리고 내가 통제하는 목표를 세워라. 그림대회 상타기라는 목표보단 매주 그림 2점 완성하기를 목표로 세우십시오. 원칙 3.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목표를 세워라. 유명해져야지라는 목표보단 내 지식을 누군가에게 나누기를 목표로 세우십시오. 67세 장 씨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자격증 따기 대신 매주 새 요리 하나 만들어 가족과 나누기를 목표로 삼았고 1년 동안 52가지 새로운 요리를 배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목표는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방향이 오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성공이다. 정약용의 위대함은 많은 책을 남겼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유산은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늦었다는 말은 환상일 뿐이다. 멈춘 삶보다 도전하는 삶이 더 아름답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무 늦었지.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정약용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꽃을 피울 수 있는 때이니라. 젊을 때는 힘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명확함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의 가치는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봄에 일찍 피는 꽃은 화려하나 오래가지 않고, 늦게 피는 꽃은 더디지만 향기가 깊다. 사람도 그러하니 늦게 피는 것을 부끄러워 말지니라. 당신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깊은 향기를 낼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오늘이 당신 인생의 봄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도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오늘 선택이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